안녕하십니까. 손절없는 땡큐 스탁입니다. 땡큐 스탁과 함께 하시면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서 1년 평균 수익률이 워렌 버핏보다 높은 주식 고수가 됩니다. 주식 고수가 되시면 평생 돈, 시간,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강의는 1월 28일 인기 검색 종목이죠. 1월 28일 인기 검색 종목입니다. 그죠? 상방울, 영진약품, 국제약품, 호텔신라, 남영비비안, 크레인사이언스, 진양제 대부분이 뭐죠 지금? 중국 폐렴 관련된 거죠.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죠? 코로나 바이러스, 그죠? 그래서 덕분에 상승하는 게 있고 덕분에 하락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주식 투자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어떻게 하라고요? 3단계를 거쳐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3단계. 그죠? 1단계가 뭐냐면 FN 가이드나 나이스 등을 통해서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청산 가치를 분석하라. 여기서 체크리스트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 30개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 가지 있죠. PBR, PO, PSR, 유보율 증가, 그죠? 부채율 증가 하기 나름입니다. 가능하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죠? 안전하겠죠. 단 종목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많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투자하는 금액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재 가치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미래 가치도 체크하셔야 되고 청산 가치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 다음 뭐죠? 홈페이지 뉴스입니다. 자, 지금 뉴스는 뭐죠? 온통 뭐가 돼 있죠? 중국 폐렴입니다. 중국 폐렴. 우한, 그죠? 정말 장난 아니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걸 보고 뉴스를 판단하면 뭐죠? 여행 관련 상품들은, 여행 관련 회사들은 한동안 투자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계속 떨어질 거니까요. 왜냐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끝날 쯤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면 되겠죠. 여행 관련주, 숙박, 카지노, 많죠. 그죠? 이런 거. 대신 이와 반대급부로 상승하는 게 뭐죠? 네, 맞습니다. 마스크. 그죠? 미세먼지 관련주, 공기청정기, 그죠? 거기 관 제약, 바이오 쪽,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사람을 위한 제약 바이오주, 동물을 위한 항생제도 있지. 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단 너무 급등한 종목들은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저 같은 경우 크레인 사이언스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진 종목들이 삼진제약, 사마제약 이런 정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제약 정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크레인 사이언스도 많이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 수익까지 이렇게. 하지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겠죠. 하지만 이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이 종목들이 지금 매수 시점에 와 있는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보유하고 계시면 되지만 아닌 분들은 매수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한번 봐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쌍방울부터죠. 쌍방울. 자, 쌍방울 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항상 월봉주봉, 일봉을 봐야죠. 월봉 저점 맞죠? 그죠? 와, 완벽한 저점이죠. 이따 샀으면 여러분 대박 났겠죠. 자, 추봉 한번 볼게요. 추봉, 와, 딱 적절합니다. 이렇게, 그죠? 일봉 퍼펙트하죠, 그죠? 갑자기 떴습니다, 이거 사실은. 근데 이게 설 연휴 동안에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마스크 수요가 갑자기 급등한 거죠. 사실 이렇게 회사 가치가 하루 이틀 만에 급등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기적으로 주가는 어떻게 따라간다고 심리적인 영향이 엄청 크다고 그랬죠. 그죠? 불안 요소가 생기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사를 보면 어떻느냐? 이 회사를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자, 매출액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1000억 정도. 그죠? 영업이익 흑자가 안 났네. 그죠? 날 수도 있고. 적자겠는데. 그죠? 적자죠. 근데 작년에 대비해서, 그리고 2018년이죠. 2018년에 대비해서 2019년은 그렇게 많은 적자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유보율을 보면 300%가 안 되네요. 한 200%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죠? 요런데, 그럼 이 회사 왜 갑자기 급등했느냐? 그거는 쌍방울에서 만드는 뭐죠? 마스크. KF94라고 있습니다. KF94. KF94 관련돼서 그 KF94는 0.4 마이크로미터 미세먼지까지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슷한 회사가 또 남영비비안도 있죠. 그래서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마스크 팔아서 수천억이 만들어지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월봉을 보고는 목표가를 높게 잡으라 그랬죠. 그런데 재무제표 이렇게 내재 가치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출이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죠. 그죠? 이렇게. 영업이익도 줄었잖아요. 그렇게. 12년도권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심리적인 가치만 보겠습니다. 약간의 미래 가치. 근데 왜냐면 월봉, 주봉, 일봉이 그 기술적 번수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얼마나 상승했냐면, 근데 굳이 여기 들어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때부터 상승해 볼까요? 이렇게. 자, 30% 오늘 상한가 갔기 때문에 30%죠. 그러면 얘가 더 상승할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회사의 내재 가치로 봐서는 여기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사실. 그죠? 적자 회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기술적 가치만 투자한다? 여러분 할 수는 있지만 만약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내일 갭 상승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따라하지 마시고요. 내려오시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굳이 여기에 목매달 필요는 있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영진약품. 이는 회사 좋죠. 영진약품은 외부 환경과 관계없습니다. 자체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졌거든요. 흑자 전환했고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그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자, 이것도 보자. 월봉. 자, 월봉 위치 좋죠? 근데 자, 월봉이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갔다가 내려왔잖아요. 그죠?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저점이 내렸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죠? 저점으로 내려왔죠. 이렇게 저점. 근데 여기서 저점이 얘보다 요 정도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얘는 우상향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회사 가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도 보면 나쁘지 않죠. 그죠? 적정한 선입니다. 이게. 중간점에 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중간점.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보면 지금 이제 매매 동량은 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봉을 딱 보면, 자, 보세요. 자, 확대를 약간 해볼게요. 자, 확대를 해보면 줄여볼게요. 이렇게. 자, 사실은 언제 매수해야 됩니까? 이때쯤 매수했어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지금 저점이, 자, 이 저점이 계속 저점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약간. 얘도 지금 얘보다는 얘하고 비슷하죠. 자, 근데 여기서 확대를 해보면 얘가, 자, 5일선이 11선을 이때 넘어갈 때 못 올라가고 다시 내려왔죠. 근데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상승할지 안 할지는 뭐를 봐야 된다고 했죠? 재무구조를 봐야죠. 이렇게. 재무구조를 딱 보니까 18년도에 1,800억 좀 떨어졌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2,000억이 훨씬 넘죠. 이렇게 대충 보더라도.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몇 배가 들었습니다. 100억, 200억, 거의 가장 최상입니다. 그러면 이 가치로 봤을 때는, 그죠? 엄청나죠? 예상, 퍼는 안 나와 있네. 그죠? 이 회사가 지금 약 1조 가치가 있습니다. 1조 가치. 근데 참 1조는 좀 높다. 그죠? 그죠? 1800인데 회사 가치가 지금 1조입니다. 1조. 그 다음에 PBR이 어마어마하게 높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퍼도 만만치 않겠네요. 퍼도. 그죠? 퍼도 아직 안 나와 있지만. 실력 놓은다 하더라도. 요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제가요. 바이오 제약 쪽인데, 기술적 분석을 해서 떨어졌어요. 그죠? 보세요.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다시 횡보하다가 올랐다가 다시 또 내려졌잖아요. 그죠? 근데 뭐 흔히 뭐 삼각형 수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이익을 내니까 조금 투자해 본다. 1,000만 원을 하면 나는 500만 원만 투자해 보겠다.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바이오 제약 분야 중에 흑자 내는 회사가 드물다 그랬습니다. 이 회사는 흑자를 계속 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보시면. 그죠? 근데 이제 보시면 유보율 이런 게 되게 적습니다. 이렇게. 부채율이 더 높죠. 그래서 리스크를 느끼면 어떻게 하시라? 스톱 하시라.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자, 이 회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1조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령 이 회사가 매출이 엄청 일어나서 뭐 5천억까지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가치만큼 가겠죠. 이해가 되죠. 흑자 전환은 좋아서 심리적으로 올라갈 확률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한다면 원래 한 종목당 1,000만 원을 투자한다면 500만 원 이하. 저 같으면 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해 보겠습니다. 왜냐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죠? 뭐 10분의 1 정도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위치상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그래서 영진 작품은 실질적으로는 가치로 봤을 때는 투자할 그건 없지만 지금 흐름상 약 뭐 30% 정도 투자. 만약 한 종목당 1,0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국제약품. 다 이거 이제 국제약품 그거죠. 또 얘는 뭐죠 이거? 마스크죠. 그 다음에 항생제 전문 회사입니다. 호흡기 관련돼서. 너무 급등했죠? 얘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만큼 매출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심리적 요소라니까요.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준으로 볼게요. 이 기준으로 지금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85%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회사가 2배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의 사건 때문에? 그리고 관련 회사는 무지무지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그죠? 볼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성장했습니다. 모양은 멋지죠? 뭐죠 이게? 우리가 볼린지 밴드도 우상향 모양이고 오일시 지변선 그죠? 정배열이죠. 이렇게 되면 계속 상승한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상승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확산이 되니까 그죠? 마스크 관련된 거나 특히 제약 같은 경우에 소화기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제는 증가합니다. 하지만 리스크 않고는 가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다른 종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추격 매수 하지 말라는 겁니다. 회사를 보자고요, 그러면. 이 회사를. 자, 1,000억. 그죠? 국제약품 1,000억. 아까와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 회사는 회사 가치가 1,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뭐 단기 순이익은 적자 나올 확률이 높죠. 영업이익은 뭐 40억에다가 뭐 거의 40억, 80억.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나겠네, 그죠?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유보율도 한번 볼까요? 유보율이 거의 없네요, 그죠? 부채율이 훨씬 높죠? 아니에요. 빼면은 약 200% 정도 되네요, 그죠? 그죠? 아까 보시면 영진약품하고 한번 볼까요? 영진약품. 영진약품 부채 비율하고 보세요. 누가 많습니까? 부채가 많잖아요. 근데 얘는 1조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렇게 봤을 때 부채라고 봤을 때 얘는 그래도 한 200%는 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상대적으로 영진약품보다 낫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바이오 제약이 개발되고 임상에 대해서 막 극대치를 한다 할지언정 1조의 사람이 어느 정도 벌어야 될 겁니까? 최소 1,000억에서 뭐 그 이상을 벌어야 되는데 매출액이 1,000억밖에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너무 보시면 이거 국제약품 그죠? 요렇게 지금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시총이 1,50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하지만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호재 뉴스 한 번만 딱 넣으면 그냥 바로 꼬꾸라집니다. 뭐 원인균을 발견했다, 찾았다 하는 순간 그냥 폭락해 버립니다. 여기서 30%. 우리는 올라갈 때 이렇게 30%지만 간단히 말하면 50% 기준을 해볼게요. 제가 50%에서 100원이 되려고 그러면 많이 올라야 되죠. 2배가 올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 이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예? 자,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내려가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고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상승을 볼게요.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 500원짜리가요 1000원이 됐습니다. 1000원. 그러려면 얼마 상승해야 됩니까? 100% 상승해야 됩니다. 그런데 100%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상한가를 30%를 몇 번 더 해야 됩니까? 한 번, 두 번, 최소 세 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1000원이 500원이 되려고 그러면 얼마큼 해야 되냐면 한 번 상한가 마이너스 30%다 뭡니까? 이 7,000원 정도 되죠. 이렇게. 그러면 두 번 받아버리면 한가 두 번 받으면 바로 490원 돼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무서운 거라니까요. 기준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무섭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라는 겁니다. 올라갔을 때는 하지 마라. 다른 종목 찾아라. 아니면 지금 오늘 많이 떨어진 5G 관련 종목들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 종목 찾으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추천 안 드립니다. 자, 호텔 신라 이거 그죠? 호텔 신라는 뭐 급락했죠? 당연히 급락하겠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자, 볼까요? 뭐 호텔에 손님 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월봉 볼게요. 자, 월봉상 이렇게 보면 이것도 보세요. 우상향해서 올라가죠. 자, 보시면 이렇게 끝선 탁 올라가면 쫙 올라갔다가 팍 떨어지잖아요. 한 방에 내려간다니까요. 이 긴 시간 올라간 거를 한 방에 내려간다니까요. 내려갔죠. 다시 올라가죠. 내려갔죠. 올라갔죠. 내려갔죠. 올라가다가 바로 폭락해 버리죠. 그죠? 그래서 올라갈 때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자, 그러면 더 내려간다. 더 내려가면 지금 여기 내려와 있잖아요. 지금 요만큼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의 내려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내려와 있죠. 그죠? 그럼 뭐 일봉을 한번 보자고. 얼마큼 내려와 있나.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여기. 자, 저점 대비로 볼게요. 자, 더 내려갈 겁니다. 얘는 심리적으로. 자, 그럼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표 수익을 잡고 얘를 잡았다. 이렇게. 자, 그죠? 한 27% 정도 올랐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올랐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이때 보고 아, 이거 올라가겠네. 자, 모양 딱 정배열. 맞잖아요. 모서리 정배열 맞잖아요. 정배열. 그죠? 정배열이네. 이때 했다면 지금 얼마큼 손실입니까? 엄청난 손실이라니까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요때 찾아라니까, 요때. 외부 환경은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냐? 월봉, 주봉, 일봉이 저점이 내려올 때 이때 샀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요때 샀으면 실질적으로는 설령 내가 이익 실현을 뭐 30%에서 못하더라도 손해는 안 보잖아요. 거의 번전이잖아요. 이렇게.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아시겠죠? 얘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뉴스를 보고 아, 뭐가 좀 잡혔다. 원인을 규명했다. 했을 때 그때쯤 떨어져 있을 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뉴스 확인해야 됩니다. 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 내재가치, 미래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호텔 신라는 뭐 매출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잖아요. 보세요. 1,500억. 이 회사가 지금 3조 4천억인데 곱하기 2 정도 했네. 그죠? 그죠? 그래서 최대한 올라가 있는 겁니다. 매출 팍팍 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위기 떴을 때는 뭐냐? 매출에 큰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인 영향을 줍니다. 근데 만약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잡았다는 뉴스가 나올 때, 그때, 그래도 약간 사람들이 불안해 하거든. 그때쯤 사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은 사는 거 아닙니다. 남양 비비안도 똑같습니다. 상방으로 하고. 이것도 뭐 적자잖아요. 그죠? 얘도 뭐 엄청 올랐죠. 얼른 볼까요? 끝도 없이 올랐죠. 이렇게. 엄청 뭐. 자, 올라는 상태에서 내려왔네. 그죠? 이렇게. 뭐, 매매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주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일봉. 그죠? 그 사실은 소금 만드는 회사가 마스크를 팔아봤자 얼마큼 많이 팔겠냐. 상식선에서 항상 생각하라니까요. 남들이 가니까 우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마스크 관련된 줄 다 찾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다 보면 올라가는 겁니다. 저는 안 삽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죠? 뭐 별로 안 좋잖아요. 구조가. 구조 좋습니까? 뭐 영업이 약간 흑자. 자, 유보율 한번 볼까요? 유보율이 많네요. 유보율이 이 정도면은 뭐 그냥 PBR 0.4?
이 정도면 얘는 들어갈 만한데요, 지금. 왜냐면 이 시점에서 턴어라운드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는 분위기를 좀 탔으니까요. 내일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뭐 한 번쯤 해볼 만 하겠는데요. 남영 비비안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온다면 내일 약간 주춤한다 그러면 한 30% 정도. 왜냐면 이제 PBR이 너무 낮습니다.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번 해볼 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조정 올까요? 바로 갭 상승하면 사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남영 비비안이나 쌍방울은 속옷 회사입니다. 마스크 주력 회사가 아닙니다. 그죠? 이런 회사가 분위기에 타서 상승했다. 한번 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크레인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은 전문이잖아요. 필터 전문 회사잖아요. 그럼 얘는 상승합니다. 크레인 사이언스는 제가 올해 뭐 제법 많은 여러 회 수익을 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때 좀 샀으면 돈 벌었잖아요. 이렇게 바로. 저는 오늘 거의 뭐 지금 현재도 2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때. 자, 보세요. 월봉. 자, 월봉. 내려왔잖아요. 보세요. 이렇게. 내려올 때 사야 된다니까.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이때 사셔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주봉 한번 볼까요? 보세요. 이것도. 쉽다니까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쭉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때 안 산다니까 사람들이 주춤한다고. 올라가면 산다니까요. 10 보세요. 자, 확대해 볼게요. 자, 내려왔잖아요. 이때 사야 되죠. 5일선 11선 이때 샀어야죠. 이때 제가 추천드렸잖아요. 사셨으면 급등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회사 같이 보습니다. 딱 보면 지금 얼마입니까? 한 요 정도 되네, 그죠? 뭐 100억 보더라도 2천억? 근데 지금 2천억이네. 뭐 주춤할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뭐 조정이 일어나면 이것도 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진 분은 보유하고 계세요. 굳이 파실 필요 없고요. 사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올라올 때 반드시 내려옵니다. 다시. 그 다음 진양제약 똑같죠. 진양제약도 뭐 소화기 계통 뭐 그죠? 이게 다 지금 모든 종목들이 급등하는 종목들이 뭐라고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단기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이거 한번 보세요. 100% 올랐습니다. 이게 그만큼 상승할까 이 회사가? 자, 회사를 보자고요. 이렇게. 자, 400억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언제 1000억 됐습니다. 자, 영업이익 뭐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제로섬이고요. 예, 뭐 해봤자 한 20억? 20억인데 지금 1000억입니다. 유보율 한번 볼까요? 유보율은 그래도 한 600% 정도 되네. 그죠? 자, PBR 뭐 뭐 나쁘지 않네. 요 정도 그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잘하면 흑자 전환 되겠네요.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8이네요. 그죠?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월봉 볼까요? 보세요. 최고 고점이잖아요. 2015년이 거의 비슷하네요. 이거 뭐 투자할 필요 없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리스크를 안고 왜 굳이 가냐는 거지. 2000개, 2100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도 뭐 저는 추천 안 드립니다. 어떤 분은 추천드리겠죠. 뭐 정배열입니다. 우상형, 뭐 볼린지 밴드 우상형 압축했다 터졌습니다. 이제는 갑니다. 뭐 따라가 갈 수는 있죠. 떨어지면 어떡할 거냐. 그럼 이러죠. 아이 그거 하면 주식 투자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시는 분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니까요. 회사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야죠. 만약에 진양제약이 어떤 외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순이익이 2배가 늘어나고 3배가 늘어나고 그럼 뭡니까? 오이솔루션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이솔루션. 네? 오이솔루션 같은 거 있잖아요. 오이솔루션 이런 거. 자, 볼까요? 오이솔루션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480억입니다. 800억 하던 회사가 2천억, 거의 3배. 그죠? 20억 하던 회사 거의 40배. 이런 회사요. 이런 회사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럼 더 떨어지면 매수하면 되죠. 이런 회사를 투자하라니까요. 이런 회사 또 보면 또 꼭 이렇게 또 상승할 때 산다니까, 상승할 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평행할 때는 두 가지는 아닌다 했죠.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 근데 외부 환경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좀 기다렸다 사면 됩니다. 5G는 더 확대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청산 가치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이거 다 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를 하면, 오늘은, 정리를 하면, 자, 정리를 하면, 일단은 이걸 지우고요.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영진, 그죠? 영진은 수익이 뭐죠? 어떻게 됐죠? 흑자 전환 됐죠. 흑자 전환. 흑자 전환이 됐는데, 그죠? 영진약품 흑자 전환이 되었는데, 시가총액이 얼마죠? 약 1조죠? 1조라서 심리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1,000만원을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300만원 정도 투자를 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남영 비비안도 마찬가지로 남영 비비안도 바로는 하지 말고 갭 상승하면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얘는 주가 총액 대비해서 주가 총액이 얼마 안 됐죠. 그죠? 주가 총액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주가 총액 대비 기준을 봤을 때는 이 회사는 지금 들어가도 된다. 그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가지 말고 얼마를 들어가라? 얘도 약 한 30% 정도 들어가라. 여기도 한 30% 정도 들어가라. 근데 의심스럽다 얘는 하지 마라. 왜냐면 그죠? 회사 가치가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남영비비안이 그죠? 왜냐면 적자 확률이 높잖아요. 적자. 그 이유는 뭐냐면 남영비비안이나 상방울은 뭐 하는 회사라고요? 속옷 만드는 회사입니다. 마스크가 메인이 아닙니다. 지금 테마주에 엮여서 테마주 놓으라 그랬잖아요. 테마주 엮여서 상승하는데 회사의 그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청산 가치가 상승해서 등달아. 그죠? 항상 등달아. 운 좋게 뉴스에 의해서 외부 환경에 의해서 상승할 때는 기다려야죠.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남영비비안은 의심은 가지만 조정이 된다 그러면 한 번쯤 해볼 만하다. 왜냐? PBR이 낮아서 한 번은 해볼 만하다. 하지만 30% 아시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영진약품 그죠? 영진약품 똑같이 30%, 남영비비안 30%. 나머지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제 정리해서 보시면,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 하라고요? 3단계, 1단계 반드시 내재 가치, 미래 가치, 청산 가치를 분석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체크리스트를 30개를 만들든 20개를 만들든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100개의 종목 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필터링을 가지고 종목을 필터를 해서 찾아냅니다. 그죠? 2000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내일 투자할 종목이 20개다. 그죠? 그죠? 20개면 다시 뉴스 홈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신라 호텔이었다. 예를 들었습니다. 호텔인 외부 환경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잖아요. 이럴 때는 투자하지 않는다. 카지노다. 와, 좋다 생각했는데 하지 않는다. 여행사다. 괜찮은데 하지 않는다. 왜? 환경이 바뀌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서 또 해보니까 한 10개더라. 그 10개를 가지고 다시 뭐 차트, 보조지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5개더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5개 중에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5종목 다 할 수도 있다. 요게 여러분들이 투자 3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왜냐? 제가 큰 수익 하루에 뭐 30% 이런 걸 버려야 된다니까. 이런 걸 버리세요. 그냥 한 달에 3%만 해도 10년이면 35배라니까요. 한 달에 3% 하면 1년이면 얼마라고요? 42.57%. 그죠? 2년이면 100%. 그죠? 200% 되는 거죠. 자산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죠? 그 다음에 뭐요? 10년이면 뭐라고요? 10년이면 35배. 1억 있으면 35억. 이 능력을 키워야 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가 또 항상 강조하는 게 뭐라고요? 돈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자, 돈 많이 투자해서 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자기 자산의 20% 이상 투자하면 안 됩니다. 돈이 좀 적다. 그럼 한 달에 얼마? 40만 원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이 기준이 뭐라고요? 영어 플러스 수학학원 비용. 초등학생. 이 정도는 투자해볼만 하잖아요. 요 정도, 요까지. 투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마라.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마라. 그래서 만약에 비용을 들이더라도 최대 30만 원 정도만 해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기준이 정보 이용료로 30만 원? No. 정보 이용료 플러스 뭐라고요? 반드시 강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강의라는 건 뭐냐면 저평가된 유망 가치주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강의해주는 곳에서 배우세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배우시라니까요. 그러하고 어떨까요? 1년 평균 수익률이 한 해만 했다 하지만 1년 평균, 3년 평균 수익률이 22% 이상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세요. 만약 22%안 되면 또 다시 1년 더 하세요. 그러면 1, 2, 3, 4년도로 볼게. 1년도 했다. 2, 3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2, 3, 4 했으니까 22% 넘는다. 이때 하시라니까요. 5년째부터. 아시겠죠? 반드시 22% 이상 넘기고 하세요. 그리고 돈 투자 많이 하지 마세요. 30만 원. 그죠?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보시면 여러분들이 2100개 중에 그죠? 1단계를 거쳐서 뭐 20개를 만들고 다시 또 2단계를 거쳐서 10개를 만들고 10개를 다시 3단계를 거쳐서 5개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요런 걸 누가 한다고요? 저희가 합니다. 땡큐스탁에서. 일주일에 10종목에서 20종목 정도. 그런데 이게 일주일 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일 1,000원이니까 1,000원 안 됩니다. 1,000원이니까 7,000원. 요 정도 가치는 제가 해준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필터링 하면 너무 쉽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10종목 주면 여기서 필터링 하면 이 시간을 전략할 수 있잖아요. 제가 시간의 자유를 드려야죠. 시간의 자유. 이 정도는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깝다 그러면 공짜로 하시라니까, 공짜로. 제가 인기 검색 종목 이렇게 하면서 종목 분석하면서 매수 시점에 와 있는 거 알려드리잖아요. 그죠? 그 종목 보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투자하셔도 되잖아요. 자, 비싼 돈 들이고, 자, 많이 투자하지 말고, 그죠? 많이 투자, no. 그죠? 많은 비용, no.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립니다.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면 주식 고수가 됩니다. 그 주식 고수의 기준은 워렌 버핏보다 높은 수익률. 한 달에 3%만 성공하시면 10년 후 35배가 됩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단타 절대로 안 됩니다. 세력주 절대로 안 됩니다. 작전주 안 됩니다. 테마주 안 됩니다. 단 여러분들이 저평가된 유망가치주를 매수해 놨다. 그럼 테마주 엮인다요. 예를 들어서 뭐가요? 50이 있었죠. 저 같은 경우 KM이 있었죠. 또 뭐가 있었죠? 최근 들어 크리엔 사이언스 있었죠. 오이 솔루션이 있었죠. 다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저평가된 유망가치주인데 5G의 붐 일면 성성. 지금 갑자기 테마주 엮였죠. 중국 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그러니까 크리엔 사이언스고 하루 만에 급등하잖아요. 그죠? 아시겠죠?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때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려면 스스로 다름을 깨닫고 바르게 배우고 꾸준히 익히시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